안녕하세요. 난소암이 재발 전이 또 재발된 사기암 그리고 유방암, 갑상선암, 위암을 다스리면서 13년째 잘 살고 있는 나목두기입니다. 지난번 그 병상일기에서 항산화 비타민 A와 C, E에 대한 일기가 있었는데요. 그 일기를 보시고 이제 어떤 환우분들께서 혹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해봤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저는 그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난소암이 횡격막과 간 주변 그리고 직장에 그 전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던 중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. 그때 입원했을 때 그 환우들이 그 비타민 C 요법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병원 측에서도 비타민 C 요법을 권유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요. 일단은 항암 부작용도 줄여주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뭐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용량을 늘려 나갔었는데 용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혈관이 안 좋다 보니까 맞는 중에 자꾸 터지고 또 붓고 그리고 또 맞는 동안 매일 혈관통으로 굉장히 시달렸어요. 그래서 한번 그 주사를 맞는데 보통 주사바늘을 한 3번, 4번 이렇게 찌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. 또 그 맞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목도 마르지만 굉장히 기운이 다운되고 또 혈관통이 굉장히 심했어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못하고 중단을 하고 그리고 그 가루 비타민 그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. 가루 비타민은 그게 한 봉에 3g씩인가 이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식후에 바로 복용하는 그런 요법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한 2년 동안 했었어요.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알약으로 된 건 1000ml짜리 있죠. 그거 비타민 C 그거 그냥 하나씩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.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에 대해서는 매체에서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 또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려져 있어서 관심 있는 환우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. 특히 요즘 그 코로나가 그 비타민 C가 굉장히 좋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비타민 C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타민 C 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할 겸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1976년도에 그 카메론이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그 이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100명에게는 100명 이 실험 집단에게는 이제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투여했고 그 다음에 1000명한테는 이제 투여하지 않은 채 이렇게 1년 동안 쭉 장기간 동안 그 관찰을 했을 때 그 100명 매일 투여한 그 집단의 그 말기암 환자들은 1년 후에 그래도 한 50% 정도 생존하고 있었는데 그 1000명 말기암 환자 1000명 그 비타민 C 요법을 하지 않은 1000명은 이제 그 생존하는 분이 안 계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비타민 C 대량 투여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의 그 비타민 C 요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. 그런데 또 다른 연구, 그 미국의 메이오 병원에서는 재차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
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이 두 연구 차이점은 폴린과 카메론은 그 비타민 C를 경부 투여와 그 다음에 정맥 주사 10g의 그 정맥 주사를 동시에 실시했지만 그 메이오 병원에서는 그냥 경부 투여만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상반된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긴 했는데 그 1995년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비타민 C를 그 정맥을 통한 대량 투여를 했을 때 구강암이라든지 인후암, 또 식도암, 폐암, 위암, 대장암 이런 암에 매우 그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발표를 했고요. 2007년 미국의 FDA에서도 암의 치료법으로 그 고용량 비타민 C에 대한 임상 실험을 허가했다고 해요.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면 저용량에서는 그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지만 비타민 C의 어떤 고용량일 경우에는 산소와 반응해서 과산화수소를 발생하고 또 그 세포의 자유 처리라든지 구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암세포의 파괴 작용은 그 과산화수소의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. 그런데 암세포는 그 정상세포에 비해서 그 자유처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. 정상세포는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는 그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암세포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가 많아서 그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을 견딜 수 있고 또 항산화제의 역할을 해서 그 정상세포로 보호해 줌으로써 항암 그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 암세포는 그 카탈레자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과산화수소의 그 강력한 산화작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파괴된다고 그래요. 고용량 비타민 C의 그 투여 방법은 경구 투여하는 경우에는 항암 작용이 크지 않고요. 정맥 주사를 통해서 했을 때 암세포에 그 독성을 줄 수 있는데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을 경구 투여했을 때와 그 다음에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 한 6.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맥 주사가 훨씬 효과적이고요. 처음에는 용량을 그 최저로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2, 3회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경구 투여하는 경우에는 4시간 간격으로 3g 정도 즉 식후나 식간에 그 복용하는 것이 속쓰림을 방지할 수 있어요. 비타민C 요법 시 주의사항은 경구 투여의 경우 절대 빈속에 먹어서는 안 되고요. 빈속에 먹으면 속이 많이 쓰려요.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서 이제 그 신장 결석을 막고 또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 같은 것을 함께 이렇게 먹었을 때 신장을 조금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좋겠죠. 또한 그 고용량 비타민 C는 체내에 그 칼슘을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한 환자들은 몸을 떨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 글루콘산 칼슘 주사액을 서서히 주입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네요. 또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은 부작용이 조금씩 따르는 만큼 반드시 그 전문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. 정리해 보면 비타민 C의 그 소량의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과 또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C 고용량에서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를 내서 그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비타민 C 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신선한 과일과 그 다음에 레몬이라든지 키위, 브로콜리 같은 그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그
그 항산화 작용과 또 면역력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해주세요.